안녕하세요, 강자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포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을 둘러볼 건 아니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구포시장 앞에 공용 주차장 거기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치한 곳이 구포시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오늘 둘러볼 곳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빨대 효과의 끝판대장 덕천동 상권을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상권이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고향이 북구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북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었고요. 최근 한 1, 20년 정도는 거의 덕천동 올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권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솔직히 좀 기대도 됩니다. 왜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활동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저의 나름 추억도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한번 상권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이 임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덕천역 5번 출구 앞에 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위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덕천 로타리라는 곳입니다. 덕천 로타리 기점으로 해서 저기 직진해서 올라가면 부명, 부남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은 구포역 아시죠? KTX가 위치한 구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좌측편으로 쭉 올라가시면 만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숙등, 남산정, 그 다음 코스가 만덕이죠. 쭉 올라가면 만덕터널을 지나서 동네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편 여기로 쭉 올라가면 화명동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덕천역 바로 뒤쪽에 유화 아울렛 맞은편에 젊음의 거리 상권을 한번 둘러볼 거예요. 거기 빼고는 상권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봐도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자, 이런 데도 보시면 예전에 이런 데가 뭐 나이키, 아디다스, 기업 수요가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보청기라든지 의료기, 송월 타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 위에는 마사지라든지 노래방, 임대도 많이 나와 있고 거의 그냥 상권이 죽었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굉장히 오래된 모텔, 여관, 이제 숙박 유흥 라인이죠. 도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와, 전부 다 임대네. 예전에 저 자리도 진짜 좋은 자리였거든요. 저기도 임대가 나와 있고 이 하이엔드 거리였는데 여기도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마사지, 칼국수, 그리고 가파스시는 굉장히 오래 머물고 있네요. 과거에 2010년도 그때쯤 덕천동이 최고가를 찍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아울렛 앞에 보면 횡단보도 있거든요. 거기 유동인구 1위 찍었던 시절이 바로 2011년, 그때부터 2014년까지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승역이 생기다 보니까 시작점이 덕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과 3호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호선 자체도 원래 아주 과거로 갔을 때는 호포역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양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사촌 동생들이 양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술 마시고 놀러 올 때 덕천까지 많이 온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화명동 있고 한데 진짜 중요한 약속, 소개팅, 미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덕천동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05년 기준인가 그때쯤 거의 환승역이 없었습니다. 부산에는요. 서면역밖에 없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수영 3호선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산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서 환승역이 새롭게 탄생되게 됐죠. 나름 이제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에서 동부산을 연결하는 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덕천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3호선 환승에서 걸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공항까지도 가기가 되게 수월해요. 물론 한 번에 가긴 어렵지만 대저에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강서구청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버스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아무튼 공항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덕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대 때 덕천에 살았었는데 원룸에 제가 거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부분 원룸 건물 안에 수요들이 에어부산 직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쭤봤는데 사상이나 이런 곳은 위험하고 김해나 대전은 인프라가 없고 그나마 가까우면서 인프라가 있고 깨끗한 집이 있는 곳이 부산에서 계금이랑 그 다음에 덕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덕천과 계금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 일하는 수요 기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일자리와 다소 멀지 않고 교통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덕천동이 그때 당시에는 꽤 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전통시장도 있죠. 구포시장, 그 다음에 구포역에 KTX도 있고 여기서 또 환승해서 갈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포 바로 가보면 예전에 나이트클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상권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2차, 3차를 가기 위해서 덕천동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실 신도시죠. 화명동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지금은 포레나 벨트라고 해서 과거에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포레나 아파트로 다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주공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금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금곡동도 주공 아파트가 1단지부터 막 10만
십몇 단지까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뭐 화목 아파트, 조성 아파트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주요 상권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화명동과 덕천동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덕천동에 많이 왔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금곡동 상권은 동네 상권이 됐겠죠. 그때는요. 아무튼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보면 KTX역과 가깝고 공항 일자리와도 가깝고 환승센터에 주변에 신도시도 있고요. 재개발도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상권이 잘 없어요. 북구 자체에서도. 물론 조금 더 가면 사상구에 사상도 있고 한데 거기도 약간 무서운 상권이다 해서 사람들이 놀러 많이 안 갔습니다.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예전에 뭐 괴법동 이쪽에서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덕천동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금곡동 수요, 화명동 수요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 양산 수요까지 빨대 효과로 땡길 수 있고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경전철이 생기고 나서 부산 사람과 김해 사람 약속을 잡을 때 대부분 덕천동으로 많이 약속을 잡거든요. 아무튼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었습니다. 예전에 동네 상권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그 온천동 쪽에서도 덕천동 상권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속이 덕천동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거에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상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명신도시도 2002년부터 막 상권이 활성화됐지만은 상권이 안정적이게 자리 잡는데 최소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10년 동안은 대부분 덕천동 상권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화명동, 덕천동 상권보다 덕천동이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댓글로 뭐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네, 화명동이 더 좋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상권 내에서는 당연히 화명동이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거로 둘러싸여져 있고 반듯하게 계획된 도시에서 화명동 자체 인프라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땅값은 덕천동이 훨씬 더 비쌉니다. 덕천은 과거 포항기 때 2013년에 있죠. 코너 자리 평당 1억 이상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격이 말해줍니다. 제가 상권이 좋고 그름은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당장은 여기가 좋아도 나중에는 저기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깔고 있는 땅의 가치, 땅값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덕천동의 땅값을 화명동이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화명동은 또 구분상가죠. 계획도시라서 대부분 구분상가라서 통으로 물건 살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된 것도 없고 주변에 뭐 모텔 거래된 게 있는데 평당 3천이 고작이고 5천 뭐 1억 이렇게 절대 뚫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입지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입지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밑에 깔고 있는 땅의 가치, 이걸 좀 자세하게 볼 줄 알면 훨씬 더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나와 있는 곳이 덕천역 바로 뒤쪽에 유흥상권 쪽인데 여기 노래방, 그 다음에 모텔, 마사지 이런 것들이 좀 밀집되어 있네요. 굉장히 올드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기 팔린 것 같아요. 코너 자리로 해서 쭉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 따로 새롭게 뭔가 지어지려 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운토트 호텔도 있고요. 여기가 독식하겠네. 주변에 너무 오래된 것밖에 없어서 이것도 생긴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뉴화 아울렛이에요. 저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다 맞죠? 아마 주변에 경쟁할 만한 백화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울렛 같은 데 가려고 하면 지금은 전부 동부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김해 장류 아울렛을 간다든지 혹은 사상 애플 아울렛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주변 주민 입장에서는 뉴화 아울렛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이용했었어요. 와, 이 우정은 진짜 아직까지 살아있네. 와, 돌솥 비빔밥 전문점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여기서 막 먹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네요. 부대찌개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예전에 먹었던 기억들이 있고 아무튼 저 우정 돌솥밥은 신기하다 맞죠? 아, 여기 파리바게뜨도 없어졌네요. 제가 지금 덕천역 앞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파리바게뜨 해서 제일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평당 1억 이상 찍었던 게 이 건물이거든요. 2013년에. 근데 지금은 파리바게뜨가 퇴거하고 약국이 들어와 있고 주변도 전부 병의원으로 바뀌어 있네요. 예전에는 여기 막 노래방, 그 다음에 술집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병의원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옆에 것도 다 병의원이고 또 바로 옆에도 메디컬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예전에 튀김집이었는데 신축됐네. 컴포즈 들어가 있고 위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고 병의원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버거킹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야,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저 국민은행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유흥 숙박 상권에서 먹자 상권을 한번 건너가 볼게요. 북구의 나름 1등 상권이 바로 저 젊음의 거리 먹자 상권입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상권이 바뀌어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상권 중에 안 망했던 업종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 뉴화 아울렛 있죠? 여기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여기 횡단보도가 유동인구 1등이었던 시절이 2010년, 13년 그때였습니다.
엄청나죠. 서명과 광복동을 제끼고 덕천동이 1등이었습니다. 국민은행 건물 자리가 제일 좋은 건물로 바뀌겠다고 하죠. 지금 임차가 다 채워져 있네요. 대부분이 대로변은 다 병원입니다. 병원. 그래서 덕천동은 특이하게 덕천 노타리에서 구포 가는 방향 있죠. 그쪽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가는 방향에도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덕천역에서 숙등으로 가는 방향 있죠. 그쪽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숙등역 쪽으로 퍼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천 노타리에서 구포 쪽을 보면 구포 가는 길에 KTX가 있어서 단절되어 있고 그 뒤에는 또 낙동강이 있어서 더 이상 상권이 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포시장으로 딱 가로막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화병동 쪽으로는 거기도 상권이 퍼져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천동 기준으로 해서 부산정보대 있죠. 과학기술대학교로 이번에 바뀌었던데 이름이, 그쪽으로도 위에 백양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천역을 기점으로 좌측 단절, 우측 단절, 위측 단절. 그래서 숙동역으로 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숙동은 단절이 안 돼 있고 퍼질 수 있게끔 상권이 여유롭게 세팅이 되어 있고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덕천동도 상권을 보면 점유매 거리가 구포 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숙동역 쪽으로 많이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전투할 때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야 되듯이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형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 쪽으로 퍼질 것인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마 덕천 쪽에서 구포 쪽, 예전에는 구포시장 쪽이 성행해서 그쪽으로 상권이 많이 확장되었겠지만 지금은 재개발이 숙동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상권이 아마 좌측편으로 많이 확장이 되었을 겁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죠. 요거도 이제 임대가 나와 있네요. 파리바게뜨 자리인데 지금 퇴거하고 새롭게 임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진짜 좋은 자리였는데 뭐 지금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좌우측이 상업지거든요. 와, 이 롯데리아 없어졌네. 와, 이 만남의 광장이었거든요. 여기가 다 사라졌네. 투썸 플레이스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롯데리아, 여기가 맥도날드였거든요. 우리 과거의 추억 만남의 광장이 사라지고 올리브영과 투썸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 시대 흐름이 변화된 것 같아요. 롯데리아 자체도 원래 좌측편에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졌겠죠. 그래 트렌드를 좀 더 잘 아는 맥도날드는 이제 DT로 바뀌면서 수정역 앞에 보면 대로변에 DT가 있거든요. 거기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그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에 발빠르게 이렇게 맞춰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카페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투썸이나 이런 게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티월드는 그대로 있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먹자 상권이 좌측으로 가면 더 확장되어 있는데 구포시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상권이 움직이고 있는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사라졌다. 파리바게뜨가 요 뒤쪽으로 넘어왔네요. 농협 건물도 아직 있고, 여기는 이제 뷰티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휴대폰 판매 업종, 그게 전부네요. 생각보다 뭐 술집이 몰려있거나 그런 상권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실이 없다. 이쪽도 이렇게 다 채워져 있고 설빙도 2층에 있고, 제가 말씀드린 상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넘어가면 구포시장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뒷블럭으로 좀 가볼게요. 대로변은 술집이 많이 없고 뒷블럭은 이제 술집이 조금 몰려있네요. 서강인국도 있네. 마라골목, 마라탕, 마라샹궈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심각하다. 예전에는 진짜 공실 하나도 없고 권리금도 꽤 센 곳이었는데 땅값도 비싸고, 근데 지금은 조금 횡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제 밤 상권이라서 이런 곳은 밤에 와야 상권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대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삼겹살 집이었는데 임대가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편의점 포차 여기도 임대가 나와 있네요. 예전에 여기 자리 진짜 좋았는데 여기는 들어와 있고 여기도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메인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냥 대로변에 임대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 롯데리아 라인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제가 왔는데 여기 위쪽 보니까 여기에 롯데리아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메인 골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업 수요가 되게 많아요. 롯데리아, 이디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 티월드, 투썸플레이스, 컴포즈라든지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천동의 상업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1층은 기업 수요, 2층은 도쿠도쿠라는 프랜차이즈 술집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있어서 진짜 싸게 거래된 게 하나 있는데, 이 드래곤 가자점 이 건물이거든요. 이게 10.5억인가? 10억 5천이고 평당 1900, 상업지고 대지가
51평이네요. 이 코너 자리.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10분 안에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하겠지만 제가 돈이 없어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중개사님들 이렇게 급매물 나오면 저한테 꼭 한번 연락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여기가 상업지고 이쪽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때 이용 가치 좌측편이 훨씬 더 좋다 보시면 돼요. 근데 상권으로서의 가치 있죠. 상권으로서의 가치는 제가 이제 좌측편보다는 우측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측편이 훨씬 더 상권이 확장되어 있고 많은 업종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권의 확장 자체는 주거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거는 숲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없어요. 구포에는 뭐 나홀 아파트 몇 개랑 그 다음에 동원 로얄 두쿠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상권으로 역할은 좌측편이 훨씬 더 낫다. 하지만 땅값의 영향에 있어서 여기가 훨씬 더 좋다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저기 상업지에 평당 1억 넘게 찍은 게 상업지라서 그런 거거든요. 준주거지는 1억 넘게 찍은 게 없습니다. 5천을 넘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업지가 1,000만 원대 나왔다. 2천도 안 하는 금액에 나왔는데 전체 금액도 10억 5천. 상업지의 코너야. 그리고 메인 도로에 딱 접해 있죠. 메인 라인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제 생각에는 주워 담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요 교촌도 거래가 됐던데 최근은 아니고 한 2020년 우리 돈이 풀릴 때 있죠. 그때 이제 요런 게 거래가 됐는데 전체 금액이 거의 40억 정도. 볼게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오늘 좀 덥습니다. 야, 뒤에 얼마에 거래됐냐. 와, 45개 거래됐네요. 점포여관 건물. 멋지다 맞죠? 평당 얼마지? 104평. 평당 4,300 정도 되네요. 와, 역시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에는 40억이든 50억이든 받아준다는 거죠. 여기가 사실 메인에서 뒷블럭의 메인 상권이긴 한데 저녁에는 장사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45억이라는 큰 돈을 여기에 투입됐다는 거죠. 물론 서면, 광안리에 투입돼도 되는데 덕천동에 투입됐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그때 유동성이 확 풀리는 시점에는 큰 돈이 움직이는 이런 건물들도 거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면에 지금 뭐 20억짜리 이런 거 있는데 금매인데 평당 5천이에요. 근데 덕천동에 지금 이런 게 평당 거의 5천에 거래가 됐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유동성 장이 오면 서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땅값이 동등한데 덕천이랑 서면이랑 당연히 서면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45억짜리가 90억 되는 것보다는 20억대가 50억 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는 시점에는 저런 식으로 뭐 45억이든 50억이든 큰 돈도 덕천동이라는 곳에서 받아준다. 그러면 더 큰 금액을 받아주는 시장, 지역, 입지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뒷블록으로 바로 왔는데 쭉 퍼지는 상권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메인 세로축부터 한번 볼 건데 저기도 보면 단절되어 있죠.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그 위에 주택가가 일부 있긴 한데 뭐 대단지에 아파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또 산이고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우르르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전포동처럼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과 가까운 이런 쪽이 더 뜨겠죠. 덕천역과 가까운 곳보다는. 근데 아직 그럴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포, 덕천 이런 데는 사실 분양 수익으로서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쉽게 덤벼들지 않을 거예요. 와, 이용은 아직 있네. 진짜 오래됐다. 철학관들 좀 있고 최근에 이렇게 냉삼집도 오픈을 한 것 같고 저 끝까지 거의 확장이 되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가 나와 있다 맞죠? 간판이 거의 새 건데 임대가 나와 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위치 있죠. 기존 상권에서 제일 끝자락까지 퍼지는 입지에는 굉장히 맛있는 프랜차이저나 맛집들이 들어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조금 있어요. 여기도 고깃집이 진짜 많네요. 와, 이 계단? 이거 어떻게 올라가노? 이런 집이 아직 있네요. 제가 상권에서 제일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재개발이 돼서 평탄화 되어주고 여기 신호등 하나 딱 만들어주면 이런 데가 살아날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대도 굉장히 높고요. 거주 인구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덕천동 상권 자체의 끝자락까지 퍼지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장 왔는데 이런 데까지 퍼져 있고 핫하다, 핫플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엑시트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안 좋은 곳까지 퍼져 나왔다는 건 그 입지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는 쇠퇴할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 자리 이런 데도 아직 개발이 안 된 거 보면 상권이 막 불장처럼 확장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장되다가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성마차집은 되게 오래됐다. 이런 거는 쉽게 안 죽죠. 다시 저는 내려가서 아까 제가 만남의 광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롯데리아 맥도날드 라인 거기에서 가로축
메인 상권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까 잘 샀다는 건물, 상업지, 준주거, 2종 다 땅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도시도 많이 가보면 좋아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도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고 여기를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올리브영이 여기 있는 이유가 딱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딱 꺾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핫플이죠. 숯불 갈비 있고 뉴욕 야시장도 있고 돈가스 집부터 해서 육안의 닭갈비, 와 이런 거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중학교 때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마란탁집, 소시지오 이런 것도 새롭게 최근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임대가 나와 있네요. 최근에 공실로 비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도 임대가 좀 나와 있네요. 저기도 임대고 여기도 임대고. 야, 거의 죽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메인이 임대가 1층에 나와 있다. 그 상권은 쇠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난 아니네. 지금 눈앞에 있는 세 군데가 1층에 공실이고, 그리고 3층에도 공실이 있고요. 예전에는 공실이 아예 없었거든요. 위층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꽤 공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 고양이 카페로 바뀌었네. 여기가 아마 그 예전에 맛집이었을 건데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납니다. 이름 자주 갔었는데. 그 와중에도 코너 자리에 신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요. 홍콩 반점도 되게 오랫동안 살아있네요. 지금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숙등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닭도리탕 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상권이 여기까지만 딱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저쪽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권이 확장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쪽 라인에 물건들을 많이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쫙 확장이 되고 있네요. 냉삼집도 있고 매운 갈비집 이런 것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뭉티기 이런 것도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봉구비어 있었는데 없어졌나? 당연히 없어졌겠죠. 봉구비어가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건데 지금 제가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또 저기서 한번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대로변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까지는 상권이 많이 확장되어 있네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팔렸던데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누군가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오피스텔이나 시행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고. 여기도 이제 신축되어 있네요. 근데 1층이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숙박도 위치해 있고 라면집과 냉삼집. 덕천동에 오면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상권을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을 기점으로 해서 한 블럭 뒤쪽으로 걸어 올라가 볼게요. 두 번째 메인 거리 상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 주택가였는데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주택 개조해서 상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부산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요. 나름 일자리죠. 절로 가면 단절되어 있는데 제가 저쪽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공실로는 뭐 상권이 죽었다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화명 신도시가 생기고 상권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면서 주춤하지만은 아예 죽었다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것들이 또 계속 들어와 주거든요. 푸주인 저거 요새 많이 들어오던데, 서면에 아시는 분 건물 도와드렸는데 저거 1층에 임차를 마쳤습니다. 간판도 이렇게 새롭게 거꾸로 해놨네. 좀 튀게 하려고 그런 것 같고, 이쪽으로도 지금 쭉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녁 상권은 저녁에 와봐야 되는데 낮에 오니까 감이 안 잡히네요. 그 아웃닭 이런 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장사가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신축해 놓은 게 있구나. 아, 이런 거는 임대가 빨리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쭉 확장되고 있고 끝자락에는 확실히 임대가 많이 나와 있네요. 구도포 끝집고기 저런 것도 지금 장사하다가 임대 나온 거거든요. 부부 전집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끝자락 바로 앞입니다.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실이 보이고 있고, 신축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공실률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땅값은 업을 시키죠. 신축이 지어짐으로써 빈 땅의 가격보다는 그 위에 건물 가격이 더해지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역시 빈대떡 신사 진짜 오래된 건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기 안 골목까지도 역시 통과 도로가 되니까 이렇게 상권이 살아난다 맞죠? 여기가 막다른 도로로 막혀 있으면 이렇게까지 상권이 퍼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름 메인이라서 메인과 그 다음 골목까지의 상권이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또 살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것 같고요. 2층까지 있네. 2층까지 임차가 들어와 있고, 와, 이거 빌라가, 이야, 빌라가 딱 한복판에 위치해 있네요.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정빌라, 우정맨션인가? 자, 이것도 몇 평일까 한번 볼까요? 디스코로에서 2종에 8세대고 한 호실당 최근에 2015년에 거래됐네. 9천만 원에 94평이네요.
사실 주거 입장에서는 상권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만 않죠. 담배도 많이 피고 침 뱉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권은 대로변에 이제 저 큰 데보다, 그러니까 도로 조건이 안 좋아도 입지, 기존의 메인 도로와 붙어있는 이런 라인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로서는 당연히 저 대로변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장사, 내가 사업에 대한 가치로서는 이런 곳, 폭이 좁아도 이런 곳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석쇠갈비도 진짜 오래됐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다. 제가 20대 때 초반에 막 이게 생겼었는데 먹으러 많이 왔었거든요. 10몇 년 됐습니다. 저런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가서 좀 먹어봐야 돼요. 아, 만났집도 아직 있네. 여기 파크림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것도 막 중고등학교 때 먹으러 많이 왔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만났집. 여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 뒤쪽은 아까 제가 굉장히 싸게 거래됐다는 건물 있죠. 거기거든요. 뒤쪽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층까지도 임차가 다 맞춰져 있고, 오히려 이제 아까 첫 번째 메인보다 두 번째 메인이 상권이 훨씬 더 탄탄한 것처럼 보여요. 도로폭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전에 구청에서 다 해준 거거든요. 부산 이제 자체 내에서도 인프라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전에 전포동도 예산 편성됐을 때 어떤 거 하면 좋겠냐, 건물주들이 저한테 문의 많이 했었는데, 인프라 자체가 좀 정비가 되고 지중화 있죠. 전봇대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가시성이 되게 좋게끔 확보가 돼요. 그리고 하수관 뭐 보강이라든지 CCTV 확보, 그다음에 요 보도블럭 있죠. 이런 것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리해보면 저는 딱 시작할 때와 동시에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화명 신도시가 생길 때 있죠. 그러니까 그 생기고 나서 화명 신도시 상권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덕천동 상권이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이런 공실이 아예 없었단 말이죠. 왜냐? 그때는 이제 2002년에 막 입주가 시작되고 아파트는 지어졌지만 기반 시설이 좀 부족했고 인프라가 거의 없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덕천동 상권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공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대부분 덕천을 이용하다 보니까 덕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화명의 신도시가 점차 안정화되고 새로운 획기적이고 깔끔하고 깨끗한 상권이 지어지고 들어오면서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안정된 상권으로 점점 부흥하면서 생활축 자체가 덕천에서 이제 화명동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비대면 서비스로 주거 주변의 상권이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덕천이 훨씬 더 강력했다고 하면, 코로나나 재택근무나 온라인으로 뭔가 진행되는 그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런 핵심 상권이 죽고 오히려 주거와 집과 일자리와 가까운 상권들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와 포함되어 있는 화명 신도시가 훨씬 더 상권으로서, 주거로서 더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로 인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덕천동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상권 시장이 동일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좋다 생각해서 중심에서 쫙 퍼지다가 막상 퍼진 곳에 땅값이 싸다 해서 신축을 했는데 신축을 하니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임대가 만약에 나갔어도 금방 다시 임대로 돌아옵니다. 공실이 된다는 거죠. 왜냐? 입지가 좋은 곳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장되면서 퍼지는 상권에 선점해서 신축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든 주거든 상권이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근데 저는 좀 또 기대되는 게, 덕천동 포레나 벨트가 완성이 되고 그 덕천 쑥동역 맞은편으로도 초기 재개발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뒤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덕천동도 못지않은 주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덕천동의 상권이 부흥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개발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재개발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 됨으로써 주변에 상권이 좋아진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리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재개발도 사업성이 좋은 곳 위주로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상급지 위주로 먼저 보는 겁니다. 남천동이라든지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도 모텔 부수고 오피스텔 짓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랑 똑같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스스로의 판단이라 보거든요. 공부를 해서 냉철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믿고 섣불리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주의고, 반드시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도 50% 정도만 믿고, 누군가 말하는 건 100%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고 나서 그 믿음이 실현되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정말 위한 부동산 전문가쯤 한 명 있으면 더 좋겠죠. 믿을 만한 전문가 말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단순히 뭐 말 잘하는 사람 말고 건물 많이 들고 있는 전문가 말고요. 오랜 경험과 전문 소양을 갖춘 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되 최종적으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투자에 다가가고 공부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실패 확률을 좀 줄이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덕천동 온 김에 지하상가 보고 있거든요. 임대가 많이 나와 있네요. 많이. 근데 사람들이 조금 다닌다. 더워서 그러겠죠. 근데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옛 명성 1등을 다시 되찾는 덕천동 상권이 되길 기대하고요. 덕천동에 계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재밌든 재미없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영상 찍을 때 좀 더 활동적이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꼭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